체크 튜브!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굵은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굵기 보세요. 이게 굵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운동되는 친구들 중에 정말 완벽한 친구들도 뽑고 싶다. 동국대 체육교육과 입학 관계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담긴 전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입시 요강을 분석해주는 남자, 이쁜 남의 김민중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공개할 영상은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교육 실기 수시 전형편에서 이제 비하인드 컷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하인드 컷 영상은요, 영상이 되게 좀 길어요. 길지만 그래도 이제 풀 영상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막 넣기 막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자막 버전이니까 편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수시 전형 비하인드 컷 버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 방법부터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작년에 이제 수시 전형이 이제 새롭게 되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진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지원하는 상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5배수를 선발해서 이제 100명 정도를 이제 1단계에서 선발을 이제 했습니다. 내신과 이제 서류 평가를 보기 위해서 이 인원이 이제 5배수에서 3배수로 줄었어요. 5배수에서 3배수로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류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이 100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배수에서 3배수로 줄었지만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20명에서 28명으로 이제 수시 인원이 확대가 됐지만, 그만큼 이제 정시 인원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을 올해 이제 선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28명만큼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뽑았던 1단계 합격 컷이 작년 대비 확실히 실기고사의 어떤 그러니까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의 실기 수준은 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얼만큼 실기를 잘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뭐 제가 이제 그 동국대 체육교육과 이제 9월 말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 역시 물론 이제 현장에서 우리 원장 선생님들이 각자 좀 예상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지만, 최대 입시 클리닉과 배채모, 최대 입시 이야기, 모든 제 SNS 상황들을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입시 그 1단계 컷을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순위까지 해서 이제 다 진행할 건데, 자, 그 1단계 컷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상을 사실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굉장히 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 막 970점 이상 상당히 잘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니면 정말 턱걸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격차가 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올해 그냥 920점 이상이면 1단계 웬만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실기 수준 자체가 조금 뭐 작년보다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낮아질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920점 정도로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920점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작년에 이제 입시 결과, 특히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의 수시 실기 기록에 대해서 좀 찬찬히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변별력 있고 눈에 띄었었던 종목이 바로 유연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양극화 현상이 확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을 만점을 잘하는, 그러니까 만점을 굉장히 잘 높았던 친구들, 또는 유연성이 이제 20 이하의 10 몇 점대의 어떤 기록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근데
유연성에 비해서 다른 뭐 중량론이라든지 배근력이라든지 제멀이라든지 이거는 뭐 제멀 250인데 막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런 아이들은 없었고요. 네. 대부분 적정 이상의 수준을 좀 넘었는데 유연성은 아무래도 좀 체대 입시 훈련이나 체대 입시에서 실기고사를 하거나 학교 체육을 준비할 때 그래도 유연성은 조금 타고난 그런 경우들, 좀 이상하게 허리는 짧고 다리가 긴 친구들은 아무리 유연성 열심히 해도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을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유연성을 한 이제 만점 혹은 제가 봤을 때 한 29 정도, 그러니까 만점이 30이니까 근데 29 이상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실기를 해야 920점을 맞을 수 있는가라고 제가 적정 상황을 살펴보니까 한 배근력은 180 이상,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280 정도 이상, 그리고 중량러는 한 7.7초 정도가 돼야 약 한 92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계산을 해보면 제가 180 잡고 유연성이 30, 제멀 280, 중량론 7초 7하니까 정확히 920.001이 나와요. 정확히 920.001.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 이 정도 기록이면 유연성이 되게 좋은 친구들, 제멀 280, 배근력 180, 중량 7초 7하면 야, 너 실기 1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록은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유연성이 그만큼 변별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에 비해서 반대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죠. 자, 막 배근력도 이제 뭐 206 만점 맞고, 그 다음에 뭐 제자리 멀리뛰기도 뭐 3m, 예, 막 만점 나오고, 중량론도 뭐 7초 나왔다고 칠게요. 뭐 1초 정도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만점이긴 한데, 자, 유연성을 제가 16으로 잡아보면 922점이고요. 15면 917점이에요. 그래서 15.5를 하면 이제 919.89거든요. 그래서 야, 근데 여기서 보면 1cm당 6점이에요. 5.5점 정도 차이가 나요. 1cm당 유연성 5.5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유연성이 범위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배근력은 뭐 이제 115부터 막 200까지 이상 있고, 그다음에 제자리 멀뛰기도 250부터 이게 300까지 범위가 좀 높죠. 1cm당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좀 유연성에 비해서 조금 이제 되게 촘촘한데, 유연성은 아무래도 이제 12부터 30까지의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1cm당의 어떤 점수가 약 5점이고, 그 다음에 배근력은 5kg당의 점수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는 약 한 2.5cm당 한 5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량론 같은 경우는 한 0.15초 정도 돼요. 0.15초 정도, 이렇게 1.5초보다 조금 더 된다. 한 1.7초? 0.13초 정도 수준에서는 5점씩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한 0.9cm, 약 1cm 정도당 5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유연성에 대한 변별력을 되게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이상적인, 그래도 한번 그 어떤 환산의 기준을 본다면, 내가 보통 배근력 제멀은 나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 한다면, 이제 유연성을 잘한 상태에서 뭐 중량론 같은 경우 좀 변수가 좀 0.1초당 그게 단위가 크니까, 뭐 사실 유연성, 배근력, 제멀 이걸 잘하면 뭐 중량론은 8초 정도만 나도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보통 유연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6.5 정도 잡고요. 그리고 중량론 한 7.7초 정도, 요 정도 잡고, 제멀 290 정도 잡으면서 배근력 한 195 잡아볼게요. 자, 요 정도 하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배근력 195에 유연성 26.5에 제멀 290에 중량론 7.7초면 약 한 938점이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좀 900, 아까 말씀드린 900 한 20점 정도 선에서 한번 좀 기준을 좀 바꿔본다면, 배근력은 한 180 잡을게요. 유연성 한 26 잡고, 내가 그래도 한 중량러는 한 7.6초 나온다 이렇게 잡고, 제멀 285 정도 잡으면, 요건 조금 그러네. 제멀 한 287 정도 잡자. 288? 자, 한 요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배근력
180, 한 5 정도 잡을게요. 185에 제멀 285에 유연성 26.5 정도의 중량론 7.6이면 이게 딱 거의 92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현실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본다면 배근력 185에 유연성 26.5, 그 다음에 제멀 285, 중량론 7.6초가 약 920.718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기록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한 종목당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좀 야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실수하지 않고 이 정도 기록을 하고 온 학생들이라면 그래도 1단계 합격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더 좋은 점수, 높은 점수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거든요. 야 940점, 5점 맞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940점 넘으려고 하다가 괜히 이제 실수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적정, 현실성 있는 기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막 970점 넘는 애들도 막 수두룩했지만 사실 이제 이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건 2단계 넘어가면서 이게 리셋이에요. 실기 점수는 반영을 안 합니다. 실기 점수는 반영을 안 하고 이제 2단계에서 내신 80%, 그 다음에 서류평가 20%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 다시 환산이 되거든요. 그 중에 먼저 이제 내신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내신은 이제 800점 만점에서 교과 전형 600점, 그리고 비교과 전형으로 200점인데, 그 비교과 전형에는 봉사 100점, 그리고 출석 100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사실 봉사 같은 경우는 웬만큼 이렇게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 상황에서는 좀 웬만하면 결격 사유가 없기는 한데, 보통 출석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좀 3년 동안 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근데 아마 요강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일까지는 선생님 그래도 괜찮은데 좀 결석한 거 좀 어떻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출석도 무조건 결석이 없어야 돼요. 가급적 같은 결석 3일하고 개근하고 점수 환산을 갖지만 서류평가에서 분명히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충실도를 평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수치화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출석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기록이죠. 네. 근데 어머나 3번이 빠졌네? 라고 했을 때 이걸 과연 좋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무조건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빠졌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무단 3일?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신과 서류를 통틀어서 봤을 때 결석은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내신으로 넘어오면요. 600점 만점의 어떤 점수 중에 무조건 1등급 맞으면 좋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다 잘해서 600점 만점 맞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변별력을 따진다면 실제로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가장 많은 부포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요. 3등급 초반대, 극초반대 한 3.12등급 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뭔다면, 자, 1등급 600점, 2등급은 597점, 3등급이 594점, 이제 급간당 3점씩 깎이다가 4등급까지는 588점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즉 3등급에서 4등급 갈 때 6점이 깎여요. 갑자기 확 깎여버리죠. 그 이하는 사실 볼 것도 없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신 환산 점수 계산했을 때 그래도 한 592점 정도, 그러니까 3등급 초반대 이상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실기 기록이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나는 무조건 1단계 합격이 너무너무 유력해서 무조건 여기 써야 되겠어. 하지만 내가 좀 출석이 좀 결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신이 환산 점수 했을 때 야 이거 590점 밑으로 확 떨어져, 580점대까지 막 나와, 이러면 사실 합격을 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된다 이상 하면 사실은 뭐 내신보다는 이제 서류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다른 봉사나 뭐 출석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입결도 그랬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뭐 내신이 낮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환산해 보시고 나서 590점 이상이 된다 하면 소신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이제 우리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좀 찬찬히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서류 평가 20%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거의 이제 2단계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거의 변모를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수상 실적이죠. 수상 실적. 시도 대회 이상에서 얘가 이제 3위 한 이상의 어떤 수상 실적이 있다라면 그거를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 이게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유도나 태권도 등의 이제 2단 이상의 단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이제 단증은 이제 내라 뭐 이런 건데, 사실 단증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학생들이라면 태권도 2단 정도는 뭐 이품도 상관없죠. 왜냐면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되면은 단증으로 바뀌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수상 실적에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합격생 중에서 좀 내신이 약간 이제 좀 2등급대 후반이거나 좀 낮은 친구들을 사례해서 수상 실적이 있었던 친구들이 최초 합격한 사례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근데 뭐 작년 입시 결과가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1단계에서 이제 뽑힌 학생 중에 28명, 작년에 20명 뽑았으니까 28명을 올해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수상 실적은 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상 실적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체육을 사랑하느냐, 이 어떤 전공 적합성에도 굉장히 어떤 포함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 잘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장과 뭐 이런 수상 실적은 어쨌든 어떤 객관화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 학습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독서나 약간 이런 쪽에서 이제 연관돼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뭐 관심도, 전공, 수학 역량 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수상 실적에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체육 교과나 이런 부분에서 요즘은 A, B, C 막 이런 식으로도 평가가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조금 변별력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발전 가능성에서 조금 더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 가능성에서 내용을 보면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 등이라고 하면 참 등도 애매한데 등을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리더십은 제가 강조했듯이 그 원래 풀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뭐 반장, 뭐 부반장, 아니면 회장, 학급 부회장, 그리고 동아리, 뭐 체육부장, 그리고 동아리들도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좀 활동했다 하면은 리더십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자기 개발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참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봤냐면, 요즘 이제 학종에서 이제 자소서 평가할 때도 어떤 극복 사례 막 이런 것들을 막 적으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뭐 느낀 점, 얻은 점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그 특히 우리가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아무래도 자세하게 많이 이제 써 있는, 그러니까 즉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좀 굵은 이런 친구들이 좀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좀 예로 하나만 들어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이 굵기 보세요. 이게 굵기 보시면 이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아이가 38장입니다. 38장 학생부에 있는데,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장수가 많으니까 되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에서 실제로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자기 개발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속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이제 전국 수학능력 관심도 학습 경험, 기초 학업 역량 뭐 이런 부분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운동되는 친구들 중에 정말 완벽한 친구들도 뽑고 싶다, 이런 어떤 동국대 체육교육과 입학 관계자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담긴 전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20명에서 28명으로 늘린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두드림 전형으로 뽑아왔던 친구들이 되게 좀 좋았지만, 그래도 더 욕심 있는, 더 괜찮은 친구들을 뽑고 싶었던 어떤 동국대 체육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어떤 숨은 뜻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동국대학교 수시 엄청 실기 수시 엄청 잘해야 돼요. 예, 간단하게 그냥 동국대 수시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실기 이제 시작할 건데 한번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적어도 내가 6개월 이상 1년 이상 실기 준비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라면 그 중에서 특히 유연성과 어떤 순발력, 민첩성, 근력을 좀 두루 겸비한 이 사툴 플레이어를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내가 유연성이 좀 안 된다는 친구들은 수원대학교까지 이제 소신껏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아마 유연성이 안 돼서 난 수원대까지 한 이지망으로 써보겠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수원대는 웬만하면 거의 다 합격할 친구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준 하나 말씀드렸죠. 백을력 185, 유연성 26.5, 제멀 285, 그 다음에 중랑런 7.6초 이상이면 그 이상, 그러니까 기록을 어떤 현실적인 만점의 기준을 두고 이거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한다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 와 80% 들어가니까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3등급 이상이면, 그래서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정도 사이면 1단계 통과하고 나서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일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작년에 서류 때문에 1등급 대학생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단증은 좀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수상 실적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수상 실적이 없어도 합격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회라는 생각으로 정성평가 해야 되니까 좀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잘 학교 생활한 친구들이라면 2단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실기 체육교육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이제 우리 영상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실제로 동국대학교 이제 특히 이제 실기 1단계 통과 못하면 2단계가 뭐고 나발이가 없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 합격한 학생을 내려다가 이렇게 실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들어보고 그래도 어떤 숨겨진 어떤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사실은 이 영상 전에 그 영상 먼저 공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녹화하고 왔는데 야, 이게 웬일이야,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촬영해서 먼저 이분남 먼저 소개하고, 저절로 이제 그 체클 멘토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영상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실기에 대해서 또 이제 실제로 가르치시는 원장 선생님과 각각의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훈련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는 영상들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이렇게 도움 많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항상 이렇게 힘이 돼요.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주요 대학들은 이제 편집용으로 해서 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나아갈 건데, 지금 몇 가지 이제 이 대학 외에도 이렇게 비하인드 컷처럼 그냥 저와 같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식으로 영상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올해 2019학년도 수시 준비하는, 혹은 앞으로 이제 준비할 친구들도 입시라는 게 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 영상이 참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드리고요. 다음 혹시 댓글로 혹시 원하는
대학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한 대학 그 순서대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요강을 분석하는 남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편의 비하인드 편이죠. 비하인드 컷의 김민중 선생님이었습니다. 김민중 선생님이었습니다. 발음도 안 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